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월화수목요일이 다 지나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6월 15일 금요일 순서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장 정리를 함께하는 투자손자병법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부터 저희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작년부터죠. 함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께서도요. DMB 채널 통해서 또 저희 방송 프로그램 보면서 많은 도움들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가장 뿌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집 밖에 계실 때는 저희 방송 놓쳤다고 못 보지 마시고 항상 DMB 채널 활용하셔서 저희 방송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 들어서 두 번째 맞은 내 마녀의 날, 괜히 미리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게끔. 자, 전날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187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 견인에 톡톡히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락가락 계속 팔아제끼기만 하던 모습이었는데 좀 이런 모습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증시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주말에는 글로벌 증시 향방을 판가름할 대형 이벤트가 예정이 되는 게 있죠. 바로 그리스 2차 총선인데요. 과연 어떤 당이 어떤 집권 세력이 등장을 할지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에 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정광익 대리와 함께 유로존의 연이은 위기에 맞선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유로존 불안감에 맞서서 글로벌 증시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미 연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요. 글로벌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술 확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1부 순서 강정원 전문가의 3% 공략주로 시작을 합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근데 저희 시장 프로그램 만기 매수가 막판에 유입되면서 12.16포인트 상승한 871.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동시 만기에도 불구하고 매도 분량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관도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1.07포인트 상승한 472.0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시장 일단 막판에 좀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긍정적인 모습 유지했고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기아차와 LG화학,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제일모직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쿠나이, 메일유업, 파트론, 컴투스, 실리콘웍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위아,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만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제닉, 컴투스, 포스코 ICT, SN, 덕산 하이메탈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는 LG화학과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화재, 그동안은 낙폭이 좀 과열했던 그런 종목과 IT 업종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와 메일유업, 덕산하이메탈, 한국사이버결제, 시젠 이런 종목들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651.91포인트, 155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2,436.33포인트, 17.7포인트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 역시 4.2포인트 상승한 1,32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와 농식용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제 FRB도 이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여력, 이런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인 상황이고, 또한 주말에 그리스 2차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이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좀 특단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 살펴보면 두바이 유로는 94.92달러를 기록하면서 0.89달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부텍사스 7월 인도분은 83.91달러를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종목들 네 종목을 지금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승률을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네 종목 월화수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크루셜텍이 3.8% 수익, 메디프론이 10.9%나 올랐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5%나 오르면서 3승을 거뒀고 LG 디스플레이 1%가 오르면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승을 올렸죠, 네 종목 가운데. 네. 자, 네 종목 가운데 뭐 세 종목이 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한 종목이 비록 1%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전체 네 종목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하면은 5.175%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목표 수익률에 한 2배 가까운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자, 이 가운데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1% 수익을 올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대응 전략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디스플레이는 뭐 그동안 주가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제가 어제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미국과 그 패권 가격 강화에 따른 어떤 소비자 배상금 문제로 인해서 이 신규 충당금 설정 부분이 좀 필요된 사안입니다. 2분기에는 역시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역세전 아닌 이 충당금 때문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런던 올림픽도 앞두고 3TV 관련, 이런 패널 관련 또 이런 비중 확대도 기대되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주가, 특히 뭐저 PBR 0.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격대 충분히 저가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뭐 시초가 공약수 3%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뭐 좀 넓게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뭐 저가 매매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제가 오늘 관심 주는 제가 지난 6월 10일 화요일에 제시했던 시초가 공약수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약수는 메디프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혈액을 이용한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끝내면서 현재 그 시작 측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타 글로벌 제약회사와 더불어서 이 치매 치료제가 이 공동 연구 개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치매 환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올해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이 가족 행복 5대 약속 실천을 위해서 이 치매 노인의 장기 요양보험 확대를 최선 순위로 좀 추진하는 그런 법안을 좀 마련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뭐 치매 인구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574만 명 중에서 약 9%인 52만 명의 치매 인구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향후에도 치매 유병률이 1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이 동사의 치매 진단 키트 관련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런 부분과 같은 모멘텀입니다. 메디포스트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 메디프론의 지난 실적 메디포스트라든가 셀트론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동사 메디프론도 지난해 매출의 영업이익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이 세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 회사로서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성장성 프리미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 공약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대비 3% 이상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5,400원 하매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3%의 수익을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메디프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약 1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하락과 상승으로 방향이 살짝 갈려 있는데 그 폭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 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은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국내 거래소 주시장 약간 약보합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연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었지만 국내 주시장 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맞이하여서도 시장이 밀리지 않았고 특히나 마지막에 종가 부근에 약 10포인트 정도 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 0.75포인트 정도 하락한 채 출발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어제 종가 부분의 상승폭 정도를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오늘 시장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약 7,0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5만 4천원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도 약 3,000원 정도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좀 자동차 관련주들 좀 상승 출발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약 0.4% 정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0.7% 정도 좀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화학주들의 움직임,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후남석유 약 1.7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만 2천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유주 쪽에 SK이노베이션 역시 1%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좀 양호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좀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서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지수는 약 2.9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 하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낙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지만 역시 어제 상승을 했다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주말에 그리스의 2차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를 해봤을 때 시장 관망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크게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강보합권과 약보합권 사이에서 오늘은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10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또 종가 부분에 역시 외국인들도 1,000억 원 이상의 매도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좀 기조가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조금 매도한다고 해도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관망을 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이상로 대표님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0.6% 정도 상승한 2.95%가 오르면서 474.98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 한번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셀트리온이나 다음같이 이렇게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만큼 코스닥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는 견인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씩은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죠. 그런 부분 오늘도 약간 강보합의권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이 빠졌다가 지금 0.5%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오늘도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TV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11,000원대부터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보시면서 이런 움직임도 한번 그 전에 포착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이죠.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는 뒤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홈쇼핑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매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로 보시더라도 3분기까지도 실적 회복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변경되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다가 오늘도 지금 0.9%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엔터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엔터 관련주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음원 사용량, 음원 다운로드요. 거기 인상 요금이 좀 포함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하면서 지금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았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SN 같은 경우에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 20일을 보시면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자체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종목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입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환시장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4원 80전 하락한 1161원 50전으로 장을 시작하여 코스피의 약세 영향을 받아 2원 상승한 1163.5원에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달러화가 엔화 대비 이틀 연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고용지표가 전문가 예상과 달리 악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6,000명 늘어난 3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는 5,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전망치가 빗나갔는데요. 고용 환경은 현재 페드의 가장 중요한 부양의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로화는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과 주변국 국채 수익률 상승 등 악재가 꼬리를 물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 4월 이후 하락이 지나치다는 공감대를 불러와 달러화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유로 대비 달러는 0.47% 오른 1.2616달러를 기록해 최근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 1.26달러 선을 뚫으면서 차주 유로존 정책 공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G20 중앙은행들의 그리스 선거 후 필요시 유동성 공급 조율에 대한 발언 등으로 원화 강세를 이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아 오전 장중엔 하락세를 이어가겠지만 여전히 주말간 있을 그리스 선거에 대한 우려감이 하락세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G20 주요국 은행들의 공조 등의 추가적 달러 약세 재료가 금일뿐 아니라 달러의 약세를 지속시킬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금 주말 있을 그리스 선거 또한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유로화 및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역외 매수 및 수입업체 결제 예상 레벨은 1,150원에서 1,160원,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 내고 예상 레벨은 1,164원에서 1,165원을 예상하고요. 이에 금일 달러원 레인지 1,160원에서 1,165원을 예상합니다. 네,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현재 채권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7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수익률은 실망스러운 경제지표와 긍정적인 국채 입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신민당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뉴스에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가능성과 그리스에서 신민당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OBP 오른 1.64%를 기록하며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 예상치인 37만 5천 명을 상회하면서 38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3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사상 최저금리인 2.72%의 입찰이 마감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에 강세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일 그리스 총선 이후 필요하다면 중앙은행들이 공조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져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 국채시장은 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시초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을 받아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레벨 부담 덕분에 강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일장을 고려했을 때 큰 폭의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들어 외국인이 연일 대규모 국채 선물 순매도와 순매수 사이를 오가며 일간 금리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역시 채권시장 그 연장성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전 만기에 걸쳐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리와 스프레드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 금리 위주의 조정 장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고채 3년 지표금리는 3.31에서 3.36%, 5년물 지표금리는 3.42에서 3.48%에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IBK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동시만기를 무난하게 보낸 국내 증시. 주말에 그리스 재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리포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그리스 선거 눈치를 볼 수밖에 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현대증권, 그리스보다는 정책 공조가 향후 증시 향방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예측 대응보다는 신속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요. 우리투자증권, 걱정 속에 피어나는 기대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신영증권은 위기 확인 후 반등이 모색된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구제금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좌우할 이벤트로 그리스 선거 결과에 주목해보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세 관련 움직임도 살펴보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그리스 2차 선거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증시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스 선거 결과가 증시의 우호점일 경우 현재 안도랠리는 좀 더 이어질 전망으로 기술적으로 1900선 초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향후 힘의 향방은 그리스보다는 정책 공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 선거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유럽 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국내 기업은 하반기 약 10%의 감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연간으로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코스피는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재총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리스 선거 결과를 예측해 투자하기보다는 빠른 대응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업종별로는 IT, 자동차, 화학, 금융업 보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한 달 만에 1870선을 넘으면서 조심스러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일 비차익 대량 매수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글로벌 양적 완화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경기 민간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그리고 시장의 영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모든 증권사에서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극한에 치달으면서 오히려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를 보는 듯한데요. 유로존 위기의 부각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정 투자 시점을 찾지 못하고 거래 자체를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일 평균 거래 대금은 올해 초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불확실성 원인은 유로존, 그중에서도 그리스의 향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리스 불안이 여러 국가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유럽 내 위기 확산 및 유로존 붕괴까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2011년 말 기준으로 포르투갈 은행들은 그리스 전체 대외 채무 중 8%를 보유하고 있고 스페인은행은 포르투갈 전체 대외 채무 중 45%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스의 충격 발생 시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리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을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럽의 위기가 안정화가 된 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과 그리스 정당들의 대부분이 유로존 잔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를 하게 되면 그 기존 화폐인 드라크마로의 복귀를 해야 통화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평가 둔화가 되면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스 산업 경쟁 자체가 미약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이탈 가능성은 좀 저희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긴축 재정안 수용과 관련해서는 그리스 정당들의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1차 총선에서 시리자를 비롯한 좌파들의 지지율을 높인 동력이 긴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당들은 그 긴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리자의 경우 긴축 재정안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긴축 재정안을 수용했던 그리스의 신민주당조차도 현재의 과도한 긴축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긴축 재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위기 확산을 원하지 않는 유로존 국가들로서도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EU와 협상이 진행되면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리스 총선 직후 G20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안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EU 정상회담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공조에 대한 노력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도 그리스 1차 총선 직후부터 2차 총선 결과에 대한 위험을 계속 반영을 해왔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이상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충격이 되려 오히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 쪽으로 판단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이 진전되는 6월 동안은 불안감이 지속될 우려가 있지만 그러한 폭풍을 지나서 그리스 문제가 잠복되면서 지수는 점차 반등의 신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월 이후 기관의 매수 여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점차 매수세의 신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수급 공백을 좀 해소하고 있던 점도 시장에는 좀 좋은 기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투자자들께서는 오늘 금요일장 하루는 좀 더 관망을 하시고 주말에 그리스 결과에 대한 그 확실한 확답이 나오면 다음 주 초에 좀 대응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낮지만 결과가 어찌되든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오늘 증시 상황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어제 만기일 날 동시호가의 주가를 땡겨놓은 상승폭만큼 다시 내려놨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보합권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약 1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보이기 때문에 어제 동시호가에 땡겨놓은 프로그램 만기일 날 올려놓은 그 가격대를 반납한 상태라서요. 일단은 보합선에서 좀 답답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를 못 주고 있습니다. 계속 좀 답답한 구간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종목군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종목군들이나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이나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게임 업종,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 쪽에서 단독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또 SK컴즈라든지, SK컴즈는 구글과의 컨텐츠 제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로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신규 갱신을 하면서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중견 기술주들 쪽으로 매기가 좀 더 잘 몰리고 탄력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낙폭이 많이 컸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던 SK컴즈라든지 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오면서 유지가 된다면은 차후에 주가가 눌림목을 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최근 들어서 금요일 날 진행은 대부분 좀 답답한 형태로 가다가 막판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바로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장 후반쯤 가시면 오히려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기술주 쪽, 특히 IT라든지 IT 부품주라든지 게임, 인터넷 이런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니까 이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짚어볼까요? 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솔리드가 주가가 장중에 급등세를 좀 탔었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 차익 실현을 한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시 또 밀린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매도한 가격 3,500원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아직까지는 약세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또 올라오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의 분위기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더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대응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게임 하이가 반등세를 강하게 탔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장중에 추가 상승이 또 나왔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진행을 봐가면서 장중에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라든지 크루셜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M게임은 최근 들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는 그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나 아니면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M게임만 좀 잘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급등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홀딩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게임 하이는 오늘 차익 실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유나 매수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발 주요 이슈들이 이제 뭐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많은 투자 심리들이 투심이 좀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듯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도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만이 한 1포인트 조금 넘게 강보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장 출발 전략, 오늘장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 대한 얘기가 흘러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새벽에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7%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요. 유럽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자 또 미국 쪽에서는 역시 또 연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로 다가왔죠. 그리스의 2차 총선 그 부분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스 증시가 재정 긴축을 좀 옹호하고 있는 그런 신민당의 승리 기대로 약 10%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가 10%대 급등을 했다. 정말 좀 어마어마한 상승이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 여름에 한 8월달 정도에 한 차례 정도 상승 이후에는 최대의 폭의 상승이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스 쪽에서 역시 예상대로 좀 신민당 쪽에 승리를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의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그래도 조금은 염두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들 살펴보자면 그리스 쪽에서 시리자가 승리를 할 경우에는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관망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오후장에 좀 낙폭이 커진다면은 오히려 좀 그럴 때는 조금씩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다음 주 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좀 글로벌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 연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의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여기서 나빠질 경우에는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은 1800선 정도 그리고
1950선 정도 사이에서 앞으로 남은 한 6월 2주 정도 움직임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밀릴수록 조정 시에는 저점 좀 보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 지금 10포인트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정말 어제 종가 부분에 상승을 했던 부분을 반납했을 뿐이지 뭐 시장이 뭐 큰 악재가 있다거나 또 유로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추가적인 악재가 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 2차 총선만 끝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 2차 총선만 좀 끝나면 긍정적으로 시장 상황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말로 매짐을 해주셨고요. 이상로 대표님께서는요? 네, 뭐 일단은 그리스하고 지금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나타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그리스의 실의자가 뭐 만약에 제1당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G20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면서 장을 쳐다보시기보다는 지금은 확보된 현금으로 이제 언제쯤 투자를 할까 그 타이밍을 잡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스닥을 하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성인식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면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고 한번 먼저 알아보시면요. 일단 애플에서 WWDC 2012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죠. 거기서 iOS 6을 공개를 했습니다. 6을 공개를 하면서 안에서 200여 가지의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리의 한국어 음성 서비스가 이제 지원이 된다는 소식에 지금 최근 들어 음성인식 관련주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로 보이는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약간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왜 이렇게 음성인식에 대해서 규모 자체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장 규모 자체는 연 21.9% 정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답니다. 그만큼 모든 휴대폰에 지금 음성인식 관련 기술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갤럭시 S3를 보시더라도 갤럭시 S3 안에도 음성인식 기술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음성인식 관련 기업들하고요. 외국의 지금 선두주자에 있는 음성인식 관련 기업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기술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3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 우리나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사실은요. 지금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블링고라는 회사에서 음성인식 채택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과는 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이제 음성 솔루션 업체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많이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우량주가 많이 빠졌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호재에도 지금 시장은 해법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쉽게 올라가는 장세 그리고 작은 악재도 쉽게 떨어지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음성인식 관련주하고 예전에 이슈가 됐던 무선 충전 관련주랑은 조금 별개다.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가 만약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가는 종목들이 많았다면요. 지금 음성인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한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에만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90%다. 그리고 실적은 10%도 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중이 20% 내외로 하시지 절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람의 심리상 상한가를 보게 되면 흥분이 되는 상태가 되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음성인식 관련주는 그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향후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흐름이겠지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항상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사야 되는데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현금을 마련해 놨다가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의 랠리에 동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기보다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공부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걸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장 키워드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들었고요.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노선호 전문가님은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자 좀 하락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가 좀 상당히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모습들 지금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 IT의 대표 3인방이 지금 외국인 매도, 순매도 1, 2, 3위를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좋지 못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약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 손해보험 쪽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데요. 그런 흐름이 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7월 이후에는 좀 한 차례 정도는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보험업종 쪽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광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는 좀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뭐 시장이 하락을 하자 0.8%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광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좀 저점 매수를 해봐도 이제는 좀 상당히 가격 메리트도 있고 중국의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좀 양호한 업종은 역시 건설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주 뭐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또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국내적으로도 지금 건설 경기 부양책 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화학주 역시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LG화학이 0.87%, SK이노베이션이 약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인데요. 일단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 쪽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특히 최근에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상당히 과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플러스 경기 부양 시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낙폭 과대 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또한 수급이 좋은 업종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한다면 뭐 상당히 시장이 지금 5월달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살만한 종목들은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건설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쪽 상당히 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유럽 재정 위기가 완화됐을 때는 해외 쪽 수주 상당히 좀 조선업종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대 오일뱅크의 IPO가 연기됐다 그런 얘기들에 따라서 2%대 하락을 하고 있다면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좀 악재보다는 향후에 있을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따른 수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종까지도 정리를 해보자면 건설업종, 화학업종, 조선업종 이 세 가지 업종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이상호 대표님께서는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슈가 뭐 화장품 관련주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게임주와 더불어서 지금 향후 뭐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랠리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랠리가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큰 힘은 없습니다.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적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조정이 약간씩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왜 이렇게 오르냐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이슈를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은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 자체가 엄청 급증을 했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희소식으로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 같은 OEM이나 ODM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죠. 그런 부분이 어제 한국콜마가 상한가를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 싼 주식들이 상한가를 자주 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고 실적 또한 뒷받침된다면 중소형 기업들, 그래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전에 음성인식 관련주랑은 약간은 좀 비교가 되는 화장품주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타이어 업종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금호 타이어, 그리고 한국 타이어까지 항상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타이어 업종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게 긍정적인 시각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합성고무와 천연고무가 합쳐져서 타이어가 완성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합성고무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이어에 대해서 마진율이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을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형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든 일단 꾸준히 팔리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 중에서는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학업종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보다는요, 석유화학주죠. 그래서 2차 석유화학주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전에는 기관만이 수급을 계속적으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이제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떠넘기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럴 확률이 높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업종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항상 쌍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바닥은 사실상 개인들은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홀로 매매를 했을 때는, 매수를 할 때는 외바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강업종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철강업종도 하단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하방에서 지지가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상승폭 자체가 커지면서 업종 자체도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좋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일단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만큼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경기 부양이 될 것이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철강업종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철강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회복이나 부양이 된다고 흔히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의 수요 자체가 지금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하고 원인 자체가 지금 바뀐 실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순환매적으로 움직일 때 볼 때 지금은 철강업종이 많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장에서도 건설주에도 나타났듯이 지금은 순환매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만큼 주가를 어느 정도는 코스피 지수를 지지를 하려는 기관의 움직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이익 실현도 괜찮습니다. 이익 실현도 괜찮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한 번씩 보면서 배우는 습관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는 투자를 조금씩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분의 전문가들과 업종별 흐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시점 김성원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 증시는 물가지표 안정과 고용지표 둔화로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포인트 하락한 185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은 선물 옵션 만기가 큰 폭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금일은 크리스 총선이란 메인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총선을 통해서 긴축에 반대하는 시리자가 정권을 잡을 경우 채무 불이행과 유로존 탈퇴란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충격을 대비한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인 로보스타입니다. 초고속 로봇과 소형 로봇을 내놓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대표적인 제조용 수평 다관절 로봇인 스카라 로봇 2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립과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 라인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초고속과 소형 2종으로 초고속 스카라 로봇은 1000mm/s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소형 스카라 로봇은 팔 길이가 40cm로 설치 공간이 많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새롭게 출시한 로봇 2종을 이달 20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제16회 화남 공업 자동화 국제전시에 선보이는 것을 계기로 중국 시장 공략을 적극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가 앞으로 중국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7.5% 수준의 해외 비중이 올해 14%대로 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로보스타의 실적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작년 매출액은 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세를 시현한 반면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방 산업 호조로 수요가 증가했으나 손익은 인원 증가로 인한 고정비 증가 및 연구개발비 증가로 이익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대표는 이번에 출시한 로봇들은 자동차 부품, IT 부품과 소형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특히 최근 중국 시장이 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공장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로보스타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ER 7배, PBR 1.66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6월 4일 5,820원을 바닥으로 5일선이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60일선이 위치한 7,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손절 라인은 전 저점인 5,800원 부근선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로보스타 매수가 6,000원에서 6,150원, 목표가 7,500, 손절가 5,8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갖고 오신 종목은 어떤 걸지요?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저는 화학주 중에 좀 대표 종목인 LG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약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주가가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두 달 동안에 좀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2차 전지 판매도 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좀 양호하면서 이제는 실적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발표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좀 차트상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 살펴보자면은 기술적으로 한 달 급락한 이후에 지금 5월 말에 21선을 한 차례 정도는 좀 돌파를 했었고요. 지금 21선 두 번째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리스 쪽에서 2차 총선 신민당이 좀 승리를 할 경우에는 이대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21선을 한 차례 정도 깬다면은 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면서 26만 원대에서는 좀 다중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후장 좀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최근에 6거래일 동안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도 4거래일 중에 3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지금 외국인
장기적인 기간 쌍끌의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좀 밀린다면 오후장에 좀 밀린다면 28만 5천 원 아래서는 뭐 충분히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 32만 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우선 수익률을 노리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26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신다면 좀 무난한 매매 전략으로 시총 상위 우량한 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 요즘 화학주가 좀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요즘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 이상로 대표님의 종목은요? 네, 저는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호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모바일 게임 업체로의 변환을 시도 중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스 3에 대해서 올림픽 게임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네오위즈 인터넷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일단은 음원 사용료 개정에 대해서 네오위즈 인터넷도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맥점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여기서 강력한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단점을 한 개 말씀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하단을 지금 몇 번씩 테스트를 한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왔을 때 진짜 강한 종목 같으면 곧장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요번에 다시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하락을 하면서 지금 강해 보이진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5,500원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11선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으시대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에서 15,7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15,300원이기 때문에 사셔야 되는 자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정도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위즈 인터넷 그리고 LG화학 두 종목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 오늘 장 출발 전략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희 투자손자면법 블로그도 새로 탄생한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심심하실 때, 여유로울 때, 뭐 좋은 정보 없나? 그럴 때 한번 꼭 들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늘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